꾸준히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케인을 늘리는 요령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 영상 중간중간에 그간 설명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별도로 케인을 늘리는 방법을 알려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따로 영상을 분류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케인을 늘리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사용하는 클레이는 이제 스테들러사의 폴리머 클레이거든요. 근데 그 종류가 소프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펙트 라인도 있고, 여기에는 없지만 프로페셔널이라고 해서 종류가 총 4가지 종류의 클레이가 있어요. 근데 그 각 폴리머 클레이마다 강도가 다르거든요. 이 말랑말랑함이라고 해야 되나? 클레이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섞어 쓰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완벽한 케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종류의 클레이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강도가 다르게 되면은 아무리 잘 늘리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하얀색이 소프트, 요게 검정색이 이펙트라고 치면은 이펙트가 더 단단하기 때문에 잘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눈만 안 늘어나고 요 하얀 부분만 늘어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 가지 종류의 클레이만 사용해서 케인을 만드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요 케인의 사이즈가 꽤 크죠, 이거는. 이런 케인을 작업하다 보면은 중앙 부분부터 보통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었던, 예를 들어서 요 안쪽의 클레이는 좀 딱딱해지게 됩니다. 반면에 바탕을 제일 마지막에 채우잖아요. 이 바탕 컬러는 가장 마지막까지 손에 이 열을 받기 때문에 말랑말랑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케인을 그냥 다이렉트로 쭉 만들어서 늘린다고 생각하면은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큰 케인을 만들 때 이 가운데 부분을 만들고 좀 있다가 나중에 좀 더 추가를 해서 마지막에 바탕을 채웠다라고 치면은 이 안쪽에 클레이의 무름과, 그러니까 말랑말랑함과 이 바깥쪽의 말랑말랑함이 달라요.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바로 케인을 늘리게 되면 바탕만 늘어나고 안쪽의 클레이가 바깥으로 늘어나지 않아서 이렇게 길게 케인을 늘렸을 때 못 쓰는 구간이 늘어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케인을 내가 오랜 시간 만들었다 라고 하면은 마지막 작업했던 요 바탕 클레이도 똑같은 강도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갈 때까지 케인을 그대로 놔뒀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서 요 모든 클레이의 온도가 비슷해졌다라고 생각이 들 때 케인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케인을 늘렸을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구간이 커지게 됩니다. 힘들게 케인을 만들었는데 늘릴 때 잘못 늘려서 이만큼 늘렸는데 요만큼밖에 사용을 못하게 되면은 조금 투자한 시간도 아깝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케인을 완성한 다음에 좀 이렇게 놔뒀다가 바탕 컬러의 클레이까지 온도가 좀 내려갔다고 생각됐을 때 그때 케인을 늘려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케인을 늘리는 요령인데, 가운데부터 바깥으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늘려야 돼요. 보시면 이제 원형 케인을 늘리고 있는데 사각 케인도 요령은 똑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눈을 제가 제일 처음 만들었거든요. 오랜 시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각 클레이마다 강도가 아무래도 생산될 때마다 다르긴 해요. 어떨 때는 흰색이 되게 무르고 어떨 때는 검정색이 무르고 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 저는 시간이 길게 뒀음에도 불구하고 이 검정색 클레이가 좀 단단하다는 거예요. 지금 안쪽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잘 안 늘어나요. 그래도 그나마 효과적으로 늘리는 방법은 이 가운데부터 어떤 느낌으로 늘리는지 아시겠죠? 가운데부터 늘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안쪽에 클레이가 바깥으로 이렇게 둥글게 삐져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는, 자, 누르고 늘리는 중간중간에 바깥에 걸 끌어올려서 당겨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둥글게 안쪽이 튀어나오는 경우는 안쪽을 누르고 바깥을 당겨 올려서 이렇게 끌어올려 줄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가운데부터 늘리지 않고 막 늘려버리면은 가운데 클레이가 이렇게 바깥으로 삐져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안에 있는 건 내가 클레이를 이렇게 잡아서 끌어당겨 올 수가 없잖아요. 수정이 불가능해요. 그냥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 내가 클레이를 끄집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부분부터 늘려서 가운데 부분부터 이렇게 바깥으로 밀어내면서 늘려주면은 안쪽에 튀어나오는 클레이는 바깥쪽 걸 이렇게 끌어올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안쪽부터 케인을 늘려줘야 하는 겁니다. 느낌상은 가운데부터 바깥으로 이동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케인을 늘려주시면 돼요. 자, 지금 또 이렇게 튀어나왔죠? 이것도 이쪽을 눌러주면서 바깥의 클레이를 이렇게 당겨 올려주면 돼요. 제가 요령껏 함에도 불구하고 요 클레이의 미세한 강도 차이 때문에 이렇게 눈이 안쪽으로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그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으로 케인 늘리는 걸 연습을 하면은 비교적 손실을 최대한 줄이면서 케인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케인을 다 늘렸고요. 지금 조금 아쉬운 게, 원래는 제가 설명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요만큼이 지금 손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요령 있게 잘 늘리면은 더 많은 구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 기준에도 조금 손실 구간이 큰 편이에요. 이게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이 바탕에 검정색 클레이만 조금 더 이렇게 늘려가지고 하면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케인 늘리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이니까요. 이제 양쪽 끝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늘어졌죠. 양쪽 끝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늘어났죠. 어느 구간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늘어났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좀 아쉬운 게 이제 바탕에 검정색 클레이가 여기까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손실이 꽤 큰 편인데, 보시면 바탕 컬러만 안 끌려왔다 뿐이지 안에 고양이 얼굴은 완벽하게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보시면 반대쪽도 완벽하게 고양이 얼굴이 이렇게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죠. 어떤 느낌인 줄 아시겠죠? 영상을
이제 정리하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늘려줘야 하고요. 그리고 폴리머 클레이의 종류가 이펙트, 소프트, 프로페셔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한 가지의 종류의 클레이로만 케인 작업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케인을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를 바로 늘리지 말고 완성된 케인을 좀 오랫동안 이 클레이의 온도가 일정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늘리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이 고양이 케인 만드는 법 궁금하신 분들은 요 상단에 링크를 보시면은 제가 한번 다뤘기 때문에 그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